급등 다음날 나스닥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스닥이 떨어졌다고 다시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전날 급등만 보고 상승 추세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하락률이 아니라 QQQ가 61선을 지켰는지, 거래량을 동반한 매도가 나왔는지, 그리고 공포가 다시 커졌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상승 추세 복귀를 확인하는 구간이지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할 구간은 아닙니다. 8월 5일 QQQ는 717.30달러로 마감하며 0.90% 하락했습니다. 장중에는 728.54달러까지 올라갔지만 상승분을 지키지 못했고 716.92달러까지 밀린 뒤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8% 하락했지만 S&P 500은 0.2% 하락에 그쳤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0.5%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대형 기술주에서 경기민 감주와 전통산업주로 일부 자금이 이동한 것입니다. 먼저 21선과 61선을 보겠습니다. QQQ의 20일 이동평균선은 약 700.90달러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은 약 714.45달러입니다. 현재 가격 717.30달러는 두 이동평균선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반등 구조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가격과 61선의 차이는 3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61선을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보기에는 여유가 매우 적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 21선이 61선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은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지만 이동평균선 자체가 완전한 상승 배열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기보다 무너졌던 추세를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RSI입니다. QQQ의 14일 RSI는 약 55 수준입니다. 70을 넘는 과매수 구간도 아니고 30 아래의 과매도 구간도 아닙니다. 전날 급등으로 단기 열기가 강해졌지만 오늘 조정을 받으며 RSI가 중립 영역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상승 여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 강한 추가 상승이 보장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RSI가 60을 다시 돌파하면서 QQQ가 725달러 위에 안착한다면 상승 모멘텀이 다시 강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RSI가 50 아래로 내려가고 QQQ까지 714달러를 이탈한다면 이번 반등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거래량도 중요합니다. 오늘 QQQ 거래량은 약 3,227만 주였습니다. 최근 20거래일 평균 거래량은 약 4,159만 주입니다. 평균 거래량의 약 78% 수준입니다. 가격은 하락했지만 대량 거래를 동반한 투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락을 기관이 대규모로 빠져나간 강한 분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승 돌파를 확정할 정도의 강한 매수 거래량도 없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매도 공포는 크지 않았지만 728달러 위의 가격을 받아줄 매수세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VIX는 오히려 안정됐습니다. VIX는 15.81로 마감하며 4.18%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떨어졌는데도 VIX가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이 오늘 하락을 위기의 시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공포보다 급등을 놓칠 수 있다는 조급함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VIX가 낮다고 시장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QQQ가 61선 아래로 밀리는 동시에 VIX가 18을 넘기 시작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VIX가 20을 돌파하면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시장의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엔비디아는 약 3.4% 상승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 시스템에 엔비디아 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가 다시 강해졌습니다. 반면 AMD는 약 7% 하락했습니다. 같은 인공지능 산업 안에서도 자금이 모든 기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처럼 수혜가 분명한 기업으로 집중됐습니다. 알파벳은 약 4% 하락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 1.1%, 아마존은 약 1.7%, 테슬라는 약 1.8%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약 0.5% 상승했고 메타는 보합권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디즈니는 실적 호조로 3.6% 상승했고 부킹홀딩스는 강한 여행 수요를 바탕으로 6.6%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전체가 무너진 날이 아니라 실적과 투자 성과가 확인되는 기업만 선택적으로 상승한 날입니다. 기업 실적의 큰 흐름은 아직 긍정적입니다.
S&P 500 기업의 75% 이상이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2분기 이익은 전년보다 약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 섹터 이익 증가율은 약 72%에 달합니다.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와 오라클의 인공지능 관련 자본 지출은 올해 약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이 이제 확인하려는 것은 기업이 인공지능에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느냐가 아닙니다. 그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가입니다.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은 계속 올라가지만 비용만 늘어나는 기업은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이 진전되면서 유가는 최근 크게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79.45달러 부근에서 거래됐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3%에서 4.61%로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국채금리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주에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종 합의가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선박 통제권과 통행료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입장 차이가 남아 있습니다. 협상이 다시 결렬되거나 흑해 지역의 선박 공격이 확대되면 유가와 운송비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국채금리가 반등하면 나스닥에는 다시 부담이 됩니다. 미국 고용도 혼재돼 있습니다. 7월 민간 고용은 44,000명 증가하며 시장 예상 7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고용 둔화는 금리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술주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임금과 서비스 물가가 계속 강하면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경기 둔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은 둔화되지만 물가는 높은 불편한 조합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QLD TQQQ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LD 적립식 투자자는 기존 매수 계획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락은 거래량이 폭발한 투매가 아니고 VIX도 1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만 전날 급등을 보고 예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 매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TQQQ 투자자는 QQQ 714달러와 700달러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QQ가 714달러에서 717달러 구간을 지키고 다시 723달러에서 725달러를 회복한다면 소액 분할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728.50달러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한다면 상승 추세가 다시 강화되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QQQ가 714달러 아래로 밀리면 추가 매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다음 확인 지점은 21선이 위치한 700달러에서 701달러입니다. QQQ가 700달러까지 이탈하고 VIX가 20을 돌파한다면 현금을 남겨두고 변동성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QQQ 714달러와 61선 지지. 둘째, 723달러에서 725달러 회복. 셋째, 728.50달러 돌파 시 거래량 증가입니다. 오늘 나스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상승 추세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가격은 21선과 61선 위에 있지만 이동평균선은 아직 완전한 상승 배열이 아닙니다. VIX는 안정돼 있지만 대형 기술주 안에서는 이미 냉정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에 파는 것도 아니고 상승을 놓칠까 두려워 추격 매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714달러를 지키는지 확인하십시오. 725달러를 회복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거래량이 실제로 따라오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시장이 방향을 확정하기 전에 투자자가 먼저 흥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획을 지키고 현금을 남기고 숫자가 확인될 때만 움직이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